안녕하십니까. 자, 2021 경찰 승진 모의고사 형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회 이제 형법 모의고사를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승진 대비 형법 모의고사 1회인데, 문제는 이제 전형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잡고 이제 푸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문제들을 시간을 풀면서 이제 모르는 내용들을 잘 체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1번 문제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설들을 보는데요. 전부 다 이제 할 수는 없지만 중요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일단 먼저 소급표 금지라는 게 있죠. 그럼 소급표 금지는 결국엔 이거죠. 죄형법정지를 묻는 겁니다. 자, 죄형법정지. 그래서 죄형법정지에서 소급표 금지를 이제 따지는 건데, 그럼 소급표 금지는 다시 말하면 소급 입법 금지죠. 그래서 바로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범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범죄로 만들어서 처벌하는 거, 이런 것들을 소급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소급 입법을 금지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이 내용들을 보시는데, 첫 번째 뭡니까? 법원이 양형기준 해가지고 있죠. 바로 이 양형기준이라는 걸 바꾼 거예요. 양형기준. 그러면 양형기준은 법률이다, 법률이 아니다? 법률이 아니죠. 법률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위법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시면 뭐가 됩니까? 자, 판례에 의하면 있죠? 그래서 자, 판례를 변경해서 처벌하는 것을 과연 소급표 금지로 볼 수 있겠느냐 했더니, 역시 판례는 법률이다, 법률이 아니다? 법률이 아니죠. 법률이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소급표가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뭐죠? 소급표 금지가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죠. 자,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3번 문제는 어떤 겁니까? 일단 2번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이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가보면 이제 바로 법을 바꿔서 처벌을 가중하면은 죄형법정지 위반이 돼요. 소급표 금지에.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사회봉사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누죠? 바로 보완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완처분. 이 보완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 보완처분은 형벌이다, 형벌이 아니다? 형벌이 아니죠. 그래서 소급표 금지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급표 금지를 적용하지 않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바로 뭐다? 형벌 대체적 보완처분이 있습니다. 자, 형벌 대체적 보완처분.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다? 이 사회봉사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형벌 대체적 보완처분에 대해서는 소급표 금지가 뭐가 된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사실상 사회봉사 명령이지만 그만큼의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되거나 특례법상 사회봉사 명령은 보완처분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뭡니까? 형벌불소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바로 형벌 대체적 보완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행위 시에는 100시간이었는데 개정법에 따르니까 200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 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이제 가보시면 4번 있죠? 4번 내용인데 그 4번을 보시면 이제 어떤 거냐? 그래서 이거 최신 판례로서 대단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문인데 바로 노역장 유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다음에 벌금을 정해진 기간에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노역장 유치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역장 유치 해가지고 등장을 하는데 노역장 유치는 형벌적 성격이 있다 이거죠. 형벌적 성격. 그래서 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행위시법을 적용하자 이거죠.
행위시법. 그런데 뭐가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뭐다?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없으면 이 말이 틀린 거죠. 형벌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법률 개정으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노역장 유치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불이익이 가중이 됐습니다. 그러면 재판 시의 법률에 따라 유치 기간을 정하여 선고한다. 그게 아니라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국법대로 가자. 자, 국법대로 가자라는 게 바로 이제 판례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최신 판례, 이 문제에서 가장 최신 판례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1번을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2번으로 이제 한번 가보시면 자, 2번 이제 위에 있죠. 그래서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암기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우리 3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3번 해가지고 등장하는데 자, 3번은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법인, 즉 양벌 규정과 관련된 이야기죠. 법인의 처벌과 관련된 얘기다. 그래서 등장하는데 그럼 법인에 먼저 뭐가 등장합니까? 범죄 능력이죠. 그래서 범죄 능력인데 일단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을 먼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법인은 범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일단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법인은 범죄 능력은 없는데 바로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2번도 이제 형사 책임은 일단 먼저 3번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3번이 일단 답이 될 텐데요. 바로 법인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가 있는데, 이 법인이 어디까지냐? 이 문제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자, 지방자치단체는 뭐다? 바로 공법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무슨 성격을 갖고 있다? 공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국가이임사무는 물론 고유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국가기관의 일부이므로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게 아니라 자 이제 바로 이 지방자치단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지방자치단체 자 지자체는 법인이긴 한데 업무를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이임사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고유의 자치사무가 있죠. 자, 기관이임사무와 고유의 자치사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였죠? 원래 국가 거예요. 국가 건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 행위가 아니다. 국가 행위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양벌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죠. 자, 그런데 고유자치사무는 어떤 겁니까? 바로 지자체의 고유사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법인의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유자치사무와 관련해가지고 위법행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법인에게 뭡니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번 일단 틀렸는데 뭐냐면 국가위임사무, 그 다음에 고유자치사무가 섞여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적용할 수 없고 요거는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또 보시면은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보시면 이제 뭡니까? 바로 1번 내용이죠. 1번은 뭐냐면 바로 형사 책임은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승계가 된다, 승계가 되지 않는다, 승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라지면,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알아주시면 되는데 승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시면 양벌 규정에 법인만을 명시한 경우 죄형법정지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은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법인만 처벌한다고 명시했어요. 그러면 죄형법정지에서 뭐가 됩니까? 규정 없으면 처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처벌할 수 없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제 알아주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좀 길긴 한데 자, 6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6번 문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충분히 풀 수가 있으니까요. 자, 6번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A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칼로 B를 위협하며 강도행위를 하고 있는데 갑이 그것을 모르고 A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A에게 달려가 A를 발로 차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고 이 덕분에 B는 강도를 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방어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뭐다? 우연방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우연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연방위가 뭐냐?
바로 우리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거죠. 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것을 뭐라고 한다? 우연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가지고, 근데 첫 번째,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불효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법성 조각 사유는 객관적 정당화 사항만 있으면 된다라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불효설이니까 뭐다 방위의사 이런 거 없어도 되는 거죠. 방위의사가 없다. 그래서 없어도 되니까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이렇게 이제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수 이론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보시면, 자, 주관적 정당화 요소 필요설 중 기수범설에 의하면 갑에게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갑은 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그러니까 필요설에 따르면 당연히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빠졌으니까 처벌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가보시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 필요설 중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 적용설에 의하면 사실의 착오와 유사하므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갑은 과실치상의 죄책을 지게 된다 해가지고 등장을 하는데, 자,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 적용설 이런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없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법효과 제한적 적용설 이런 걸 따지자라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연방위가 아니라 우상방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헛소리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네 번째, 자, 주관적 정당화에서 필요설 중 불능미수범설에 의하면 행위반 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 가치가 배제하므로 갑은 상해 불능미수의 죄책을 진다 해서 요거 맞는 얘기인데, 사실 이 지문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시면 되겠어요. 이론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